닭살처럼 피부가 오돌토돌해지는 모공각화증부터 갈라지는 입술, 따끔거리는 눈, 이게 모두 우리 몸이 건조하다는 신호인데요. 이럴 때 처방전 없이 약국템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건강연구소의 임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환절기에 정말 유용한 약국 꿀템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모공각화증, 발 뒤꿈치 같은 피부 건조, 두 번째 입술 건조, 세 번째 눈 건조에 도움되는 약국 꿀템들과 사용 방법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약국 꿀템은 에크린겔과 유리아입니다. 이거 여드름 꿀템 아니에요? 맞아요. 요 초록색 에크린겔이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데도 유명한 친구죠. 그런데 이게 모공각화증, 발 뒤꿈치 같은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에크린겔, 유리아 모두 각질을 제거하는 의약품인데 같이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모두 각질을 제거하는 의약품인데, 그래서 각질이 쉽게 쌓이는 발 뒤꿈치라던가 팔꿈치, 그리고 모공이 쌓여서 피부가 오돌토돌해진 모공각화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건조한 날씨일 때 각질이 쉽게 쌓이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에크린겔은 살리실산 2%가 각질세포 사이를 붙잡는 데스모즘을 약화시켜서 각질을 떼어내듯 탈락시키고요. 유리아는 우레아가 20%로 농도에 따라 역할이 다른데 10% 이하는 보습작용, 10에서 30%의 농도는 보습을 하고 각질층의 단백질을 융해해서 각질을 녹여냅니다. 이 제품은 20%니까 말씀드렸던 보습작용과 각질을 녹여내는 작용이 둘 다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은 에크린겔로 각질을 떼어내고 유리아로 남은 각질을 녹여내고 보습까지 하는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약사님, 근데 원래 각질템으로 유리아가 유명하지 않나요? 맞아요. 원래 유리아 하나만 가지고 이거 바르고 양말 신고 주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 유리아 하나만으로도 좋기는 한데 각질이 많은, 특히 모공각화증 같은 데는 이런 에크린겔을 같이 쓰면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유리아 하나만으로도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같이 쓴다라고 하시면은 한 제품을 바르신 다음에 10분 정도 흡수시켰다가 다른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공각화증이 바로 뭐냐? 모공에 각질이 쌓이니까 모공을 막아서 그 부위가 오돌토돌하게, 심지어는 안에가 막 색소 침착도 돼서 보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모공각화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질이 심하게 쌓이면 잉그러운 헤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털을 뽑기도 하잖아요. 혹시 모공각화증 있으신가요? 네, 저 있는 것 같아요. 쌤은 어디 있으세요? 팔에 있는 것 같아. 팔에. 혹시 요쪽 위쪽으로? 네. 맞아요. 거기도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위여가지고 선생님도 만약에 유리아로 써보시는데 아쉬우시다 하시면은 에크린겔이랑 같이 이렇게 사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그거 두 개 섞어서 바르면 안 되나요? 그것도 근데 진짜 좋은 질문인 게, 유리아는 제가 아까 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20%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로 섞어 쓰게 돼버리면 10%로 줄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아의 각질을 녹이는 그 작용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섞어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두 개를 쓴다라고 하면은 따로 띄워서 쓰는 게 좋은데요. 약과 약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띄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임상적으로는 한 10분만 띄워주셔도 충분하다 라는 거. 그러면 안 심하면 유리아만 쓰고 심하면은 같이 쓰는 거 맞을까요? 완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유리아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기본으로 쓰시면서 좀 각질이 심하다라고 하시면은 에크린겔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쓰는 게 조금 힘드니까 요즘에는 한 번에 또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왔죠. 바로 케라논 연고인데요. 벌써 약국에 이게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리실산과 유리아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최초, 그리고 그러면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지. 그렇긴 한데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앞에서 유리아의 농도를 설명을 하고 싶었어. 왜냐면은 이 제품이 살리실산을 5%로 높이고 유리아는 또 10%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유리아의 기능은 약해지고 대신에 각질을 떼어내는 살리실산의 기능이 조금 강화되었고, 대신에 이 제품이 좀 유별난 특징이 덱스판테놀이나 글리세롤 같은 보습에 특화된 성분이 더 들어있어서 되게 꾸덕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발라보니까 거의 밤처럼 이렇게 발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에크린겔이랑 유리아는, 에크린겔은 겔이니까 이렇게 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유리아 같은 경우에도 크림이니까 또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텍스처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케라논이고 되게 연고처럼 끈적끈적하게 돼 있죠. 에크린겔은 물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유리아는 되게 크림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케라논이 보습감이 조금 더 보강되어 있어서 느낌이라던가 사용감이는 다를 수가 있다.
쌤 휴지 한 번만. 감사합니다. 혹시 쌤이 이거 사용해 보셨어요? 네, 써봤어요. 쌤 어떠셨어요 이거? 너무 꾸덕해서 안 쓰게 되던데요. 그쵸. 이게 좀 제품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는 모공각화증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공각화증이 진짜 각질이 쌓여 있는 거니까 거기에 살리실산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조금만 더 덜 꾸덕하게 만들었으면은 모공각화증 부위가 넓잖아요. 이렇게 막 발라야 하는데 그거를 바르면은 막 이불에 끈적여.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그 살리실산 각질 높이는 거를 올리고 보습을 낮췄다고 했는데 방금 설명에는 아까 10에서 30% 농도가 각질을 녹이는 거랑 보습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합치게 되면 10% 그러니까 이 제품이 10%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을 녹이는 건 없어지고 보습 작용만 남아있게 된 거야. 그러면 각질을 따로 제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살리실산이 좀 보강해 주는 거죠. 왜냐면 살리실산이 2에서 5%로 됐으니까. 살리실산이 2에서 5%가 되면서 좀 각질을 떼어내는 걸 살리실산으로 보강을 하고 대신에 유리아를 20에서 10%로 낮추면서 걔는 각질보다는 조금 보습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케라논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유리아의 효능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좀 귀찮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근데 케라논 같은 경우에는 유리아의 효과는 조금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걸 살리실산으로 커버를 친 제품이고 대신에 한 번에 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고 하지만 좀 꾸덕한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귀찮다 그리고 좀 꾸덕하게 보습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부위가 좁은 이런 데 있잖아요. 팔꿈치 이런 데는 요걸로 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좀 내가 이걸 덜 꾸덕하게 쓰고 싶고 산뜻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 부위가 넓거나 또는 유리아의 효능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쓰시는 거를 좀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상황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증상이 안 심하고 갈라짐이 살짝 있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사실은 유리아만 쓰셔도 좋습니다. 요거 바르시고 장갑이나 아니면 양말 신고 주무시면은 건조감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런데 모공각화증이라던가 뒤꿈치 각질, 갈라짐이 뚜렷하다 라고 하시면은 덜 꾸덕한 조합인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특히 넓은 부위에는 조금 바르시기가 나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보습까지 되고 꾸덕한 걸 원한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케라논이 조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꿀템은 바로 큐립입니다. 5가지 성분으로 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입술약 의약품인데요. 일반 립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립밤 같은 경우에는 보습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이라면 큐립은 보습 성분에 염증에 좋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간 의약품이라서 단순 갈라짐뿐만 아니라 입술염과 같은 이런 질병의 상황에 쓸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성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알란토인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요. 염화세틸피리디늄 수화물은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항생 효과를 나타내고 에녹슬론은 감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피리독신 염산염은 상처 치유를 도와주고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는 비타민 E의 성분으로 항산화 효과를 가집니다. 요거 한번 써보셨나요? 아니요, 안 써봤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새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어떤지 궁금하다. 립밤이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발림성이 의약품인데 잘 만들어졌어요. 립밤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고 괜찮죠? 우리가 립밤을 또 수시로 바르다 보니까 이 제품도 하루에 몇 번까지 발라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립밤은 의약품이지만 하루에 수회 바를 수 있다는 점,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거고 특히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있나요? 이 제품이 이제 입술염의 허가를 받아서 입술 염증에 두루두루 쓸 수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딱지가 올라오고 입술도 아픈 구순염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우리가 입술이 간질간질하고 수포가 올라오는 그 헤르페스라고도 하죠. 이런 바이러스 입술 질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아시클로브 연고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 정도는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의사항에 5에서 6일 사용하셔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중단해야 한다라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이런 이유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써도 개선이 안 된다, 입술이 간질간질하고 수포가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이라던가 병원을 방문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약국 꿀템은 듀라티얼즈 안ion고와 리포즈 겔입니다. 인공 눈물로 해결되지 않은 그 깊은 건조감, 둘 다 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습하는 제품인데요. 이 듀라티얼즈 안ion고는 라놀린 성분, 리포즈 겔은 카보모 성분으로 우리가 둘 다 편하게 안ion고라고 말을 막 하기도 하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 눈물막은 세 가지의 층으로 나뉩니다.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인데요. 점액층은 결막의 술잔세포가 분비하는 점액 성분, 수성층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물 성분, 그리고 지방층은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에요. 아, 그 눈 닦는 티슈가 마이봄샘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쓰는 거 맞아요. 우리 그 눈꺼풀 닦는 그 티슈 있잖아요. 그게 이 마이봄샘에서 기름 잘 나오게 입구를 닦아주는 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눈건조 심하신 분들한테 눈꺼풀도 한 번씩 닦아라 말은 하는 이유가 이 마이봄샘 뚫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봄샘이 우리의 그 안ion고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듀라티얼즈 안ion고 얘의 라놀린 성분은 말씀드렸던 눈물막의 지방층을 보완해주는 친구고요. 그리고 리포즈 겔 성분의 카보모는 물과 만나 점성층을 만들어서 수성층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원리가 조금은 다른 두 가지 제품이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기름이 물보다는 조금 진득한 대신에 보습이 더 잘 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냐면요. 이 듀라티얼즈 같이 기름층을 보완하는 거는 잘 때 막 눈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눈의 건조감이 너무 심할 때 쓰시면 좋은 거고, 이 리포즈 겔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이 건조감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 특히 눈이 뻑뻑한 직장인분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혹시 렌즈를 한 번씩 쓰시나요? 네, 맨날 껴요. 아 진짜요? 오, 만약에 렌즈를 쓴다, 선생님 같이 렌즈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제품 모두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는 쓰지 말고 이제 사용할 때는 렌즈를 뺐다가 양 놓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있다가 렌즈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아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요즘에 요거 코에 넣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이럴 수가. 이건 봐야 돼요. 이거 이 인스타에서 좀 유명하거든요. 이 연고도 처음 보는데요. 모를 수 있지. 요즘에 좀 약간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안ion고를 코에 짜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능은 해요. 이게 사람들이 아니 눈에 넣는 거를 왜 코에 짜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제학적 관점에서 가능한 이유가 이 눈에 넣는 안ion고와 같은 이런 두 가지 점안제라고 하죠. 이런 게 시중에 나오기 위해 우리가 검사받는 시험 항목이 있는데 무균 시험, 불용성 미립자 시험, 불용성 이물 시험 같은 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코에 넣는 것보다 상위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ion고를 코에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눈연고를 코에다가 쓰는 거는 사실 허가사항은 아니기는 해요. 이런 걸 오프라빌이라고 하는데 쓰시더라도 단순한 이제 코 건조 정도의 깊지 않게 쓰시는데 면봉에 이렇게 묻혀서 덜어내서 쓰셔야겠죠. 왜냐면 눈에도 쓰는 제품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이제 당장에 염증이 심하다, 그리고 뭔가 건조 증상으로 안 끝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을 방문을 해주시고요. 둘 다 이론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 겔 타입은 조금 빠르게 건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코에 쓰신다라고 하면은 듀라티얼즈 안ion고를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큐립은 코에 못 넣나요? 얘는 그 입술용 거여가지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건강과 피부에 대해 많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